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휴대폰 MTS로 제가 실제 매매한 영상을 보면서 5분 안에 끝나는 시초가 단타 공략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초가 단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상단에 있는 실시간 조회 순위를 클릭하고 나서 상위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을 장 시작하기 전에 모두 마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차트 분석을 마쳤다면 여기서 괜찮은 종목을 한 종목 골라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공식은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매매를 했다면 우리가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타점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타점은 분봉 차트와 호가창을 보면서 우리가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번도 제가 조금 이따 실전 매매 영상 보면서 같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 조회 순위를 보면서 종목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아침에 아크릴이라는 종목을 먼저 보기 시작하는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규 상장주를 볼 때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만약 공모가 대비해서 시가갭이 너무나 높게 뜬다면 변동폭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가기가 까다로워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이 빠진다면 신규 상장주의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좋다면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를 볼 때는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라는 종목도 차트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장기평선 부근까지 눌리고 나서 다시 올라갔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했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 대금이 많이 유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호가 장상으로 신규 매도세만 유입된다면 우리가 시초가 단다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장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호가창을 통해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 대금이 많이 유입된 종목이다 정도까지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에임드바이오라는 종목도 분석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보시면 따따블 이후에 상한가를 한 번 더 가고 나서 주가가 눌렸습니다. 이 눌리는 구간의 캔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윗꼬리가 연속적으로 길게 달리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세력들이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물량들을 바탕으로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호가장상으로 신규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된다면 충분히 시초가 단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원익홀딩스와 마찬가지로 장 시작하고 나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장 시작하기 전에 매수를 걸어놓지 않고 관심만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의 차트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전일 상한가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 패턴을 분석해 봤을 때 만약 1번, 2번 패턴으로 마무리된 경우라면 우리가 충분히 시초가 단타 관점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아크릴, 원익홀딩스를 보지 않고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시초가 단타 관점에서 매수를 걸어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근거가 되는 분봉 패턴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패턴은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 더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되는 패턴이고요. 2번 패턴은 지금처럼 닫고 나서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3번 패턴은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인데 1번과 2번일 때는 상한가 이후에 시초가 매매가 가능하고 3번일 때는 시초가 매매가 불가능하고 그날 종가상으로 어떤 캔들로 마무리하는지 확인하고 나서 종가 매매나 단기 수익 매매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과 2번일 때 시초가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냥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것보다 왜 1번과 2번일 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과 2번일 때 왜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 돈이 많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식에는 발행 주식수가 있는데 대주주 지분 같은 것을 제외하고 나서 유통 주식수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거래하는 물량, 매수하고 매도하는 물량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걸려있는 물량들, 이것들이 다 유통 물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력들은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바닥 구간 물량 매집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박스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악재를 터뜨려서 매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 매집봉을 만들어서 물량을 확보하는데, 보통 이런 방식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세력들은 상한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한가를 만들 때 분봉 패턴이 되는 것인데, 1번의 경우에는 상한가를 닫고 한 번도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의 경우에는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세력들은 주가를 올려서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넘기는 집단입니다. 자, 그러면 높은 구간에서도 기꺼이 사줄 개인 투자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세력들은 그것을 미리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한가 구간에서 물량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이 된다면 세력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상한가를 닫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바닥 구간 물량 매집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에서 상한가를 보낸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가창을 확인하고 나서 충분히 시초가 단타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봉 차트를 분석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매물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구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대로 시간 돌려보자면 2200원, 2400원, 2600원, 3300원 라인까지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평선이 다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구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주가가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매수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어떻게 되죠?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물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바닥까지 찍고 나서 다시 상한가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 시가갭이 높게 떴을 때 물량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여기 물려있는 분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장대 음봉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가갭이 낮게 뜬다면 여기 높은 구간에 물려있는 분들은 아직 수익 구간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발동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물량, 3,000원에 매수해서 물린 사람들의 물량, 2,500원에 매수해서 물린 사람들의 물량이 시가갭이 낮게 떴을 때는 안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시초가 관점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패턴과 비슷한 종목을 보면서 심층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앞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상한가를 세력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갭 수치를 보니까 18%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갭이 높게 떠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물량,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한 번에 나와서 장대 음봉이 형성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일단 시초가 단타의 핵심은 순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실시간 조회 순위를 보면서 거기 있는 상위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주산업의 분봉 패턴과 일봉 패턴을 모두 구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걸어둘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분봉 패턴 같은 경우에는 2번 패턴이었고, 일봉 패턴 같은 경우에는 시가갭이 낮게 뜬다라는 전제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대주산업의 동시효과를 장 시작하기 전에 분석해 봤을 때 약 5% 라인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초가 단타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마치고 대주산업 시초가의 매수를 걸어놔서 2,320원에 매수 주문이 체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매 영상을 보면서 손절 라인, 익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초가 단타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체결 강도, 그리고 체결 속도, 매수 1, 2호가의 잔량이 어떻게 쌓이는지입니다. 지금은 체결 강도가 110 라인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체결량도 빠르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상승 일파 구간이 형성된다면 원칙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가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빠진다면 그때는 기준봉의 종가 라인,
전이 상한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2,400원에 10만 주 정도 걸려 있는데 이 물량을 강하게 소화하면서 매도세가 들어올 때 상승 일파 구간에서 원칙 매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호가장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시초가 단타를 할 때 매수를 하고 나서 쌓여있는 물량, 매수 1, 2호가 잔량, 체결 속도, 체결 강도를 확인하고 나서 단기 상승 일파 구간에 욕심 없이 원칙 매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빠진다면 당연히 손절 라인을 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전일 상한가의 종가 라인을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휴대폰 MTS 실제 매매한 영상을 보면서 시초가 단타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시장 분석, 실시간 종목조회 순위 분석, 주도 섹터 후보군 분석을 진행하면서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